안녕하세요. 통합사회 D 시간입니다. 지금 학교는 고3들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학생들을 보기가 힘드네요. 고3들도 학교에서 막 조용해. 좀 이제 긴장이 되나봐. 이제 수시 원서 쓸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뭐 수능 원서 이런 것도 다 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애들이 간혹 있었던 거야. 깝깝해서 못 쓰겠어요. 제가 코로나 걸려도 뭐 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되나?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다라고 여기는 자유주의가 지금은 좀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왜냐면 이제 나 하나의 개인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전념이라는 게 그죠? 전념이라는 게 우리를 공동체주의로 이끄는구나. 그래서 야, 네 하나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야. 안 돼. 너의 개인의 자유는 조금 좀 줄이자. 마스크 써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 얘기를 배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할 것은 188조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 교과서를 좀 읽어볼게요. 먼저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 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대립하는 경향이 있죠. 대립하는 것처럼 대립하죠. 그렇지만 또 공통점도 있긴 있을 거야. 뭐냐면 모두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공동체주의도 결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그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여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적일 수 있지 않겠나. 요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미국에서 이제 그 논쟁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뭐 이래서 이제 둘이가 좀 이렇게 대립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경시하지 않으며, 그리고 공동선과 공익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공동선이라는 말은 공동으로 선하게 여기는 것, 뭐 공익이라는 말과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선과 공익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 등 개인의 이익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적대적이다, 이것 아니면 저거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가? 자, 이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우리 사익과 공익에 관한 얘기 중에 한번 알아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옆 페이지에 잠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푸른 잔디밭입니다. 자, 푸른 잔디밭에 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붙여 놓은 거예요. 소를 키워 생계를 꾸려 나가던 마을이 있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소에게 풀을 먹일 때 뒷동산에 있는 목초지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 목초지는 공유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이 걱정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소를 갖다가 끌고 가서 목초지에서 풀을 먹여.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생각한 거야. 야, 목초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소의 수를 늘리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소의 수를 갖다가 늘렸어요. 쟤도 소를 많이 늘리네. 나도 소를 많이 늘릴까? 자,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이 아저씨가 야, 저 아저씨는 소가 2마리네. 1호소, 2호소. 나도 소를 더 많이 키워야겠어.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 공동의 목초지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자신의 사익이 최대가 되도록 더 많은 가축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 부자가 되겠죠. 더 많은 소를 기르.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결과 소들이 먹는 풀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죠? 풀이 무성하던 목초지는 어느 날에서부턴가 조금씩 사라져 버렸어요.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먹는 속도가 더 빠른 거지. 그러더니 결국 완전히 풀밭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게 푸르던 이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화 됐어. 풀이 없으니까 어때? 소도 쓰러져 가네. 소가 쓰러져 가니까 어때? 아이고 내 소, 아이고 내 소, 내 소. 그래서 사람들도 마을도 망했습니다. 자, 너무 많은 소를 목초지에 방목한 나머지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사실 많이 들었을 거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제목이 뭐야?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게리 하딘이라는 사람이 쓴 자그마한 논문이에요. 결국 개인들의 어떤 이익 추구, 목초지는 황폐해졌어. 가축을 모두 잃고 말 거야. 어떻게 하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공재를 갖다가 어떤 규제 없이 이렇게 풀어놓았을 때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목초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그냥 공짜니까 내가 먼저 퍼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만 생각했을까? 아니면 공유지를 좀 더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까?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권리와 의무를 먼저 얘기하네요. 한번 알아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어. 그러면 나는 뭐야? 의무가 생겨. 돈을 갚을 의무. 너한테는 권리가 생겨. 돈을 받을 권리. 이렇게 하나의 행위로 해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권리는 의무하고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는 의무를 전제로 한다. 내가 권리가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의무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거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서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이제
권리가 생기면 누군가에는 의무가 생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누구도 의무를 얘기하진 않고 그냥 권리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권리는 당연히 지켜지지 않아, 그치? 아무도 의무를 갖다가 지려고 하지 않고 그런다면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은 권리가 있어. 그럼 누군가에게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청소당번에게는 어떤 쾌적한 교실을 만들어야 될 의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야 이게 교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야 좀 청소 좀 잘해라. 야 너는 청소했어? 너 그때 청소 안 하고 도망가더만.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나쁜 짓입니다. 그런 애들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는 뭔가 이득이 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어떤 해야 될 건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 뭐냐고? 나쁜 놈. 나쁜 놈. 나뿐인 거야. 이 세상에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나의 이익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쁜 놈이죠. 그럴듯하지요. 예. 자, 그럼 또 거꾸로의 상황. 공동체에 대한 의무만 강요하고, 그죠? 교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예. 청소해. 선생님, 이 청소를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쾌적한 교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것 이상의 거는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의무만을 강요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개인을 갖다가 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옳지 않아. 나쁜 거야. 그래서 권리와 의무 둘 다 챙기는 게 맞다. 요 밑에 자 1번이요. 요 밑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볼까? 자, 양심적 병력 거부 사례로 본 권리와 의무의 갈등. 자, 땡땡 법원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력법 제88조 1항에 관한 피고인 땡씨의 주장을 거부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자, 양심적 병력 거부, 요거 이제 유명한 문제죠. 예. 사실 이제 양심적 병력 거부는 이제 특히 피고인들 얘기를 들어보자. 전쟁에 반대하는 종교적 교리. 예. 최초에 이제 양심적 병력 거부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들 수 없다, 총을 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집총 거부를 했죠. 근데 군대를 가면 총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입영 거부를 하는 거죠. 나는 신념을 지키려고 한 거다. 종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교리에 의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력을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병력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텐데, 야, 누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가나? 다들 힘들지만 그게 의무니까 가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결국 국민들이 그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지키는 거잖아. 군인들이. 그래서 국민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뭔가 국가가 안전보장을 해줘야지 이 자유가 누려지는 거지. 그 안전보장은 뭔데? 의무를 지는 거다. 그래서 의무를 져야 된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 질서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병력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적 병력 거부. 둘 다 헌법이야. 하나는 이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나와 있는 헌법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가의 어떤 국방의 의무가 나와 있는 부분이야.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될까? 결국은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요 교과서는 그 판결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왔었냐면, 대체복무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총을 드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그런 어떤 군사훈련 이런 거를 하지는 않고 대신에 어떤 기간을 좀 더 길게 해가지고 다른 사회 그 봉사 활동을 하도록 시키자.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런 그러니까 뭐 18개월, 지금 요즘 18개월이죠. 18개월 하면은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는 걸 갖다가 국방의 의무를 면하는 걸 갖다가 한 3년 뭐 얼마까지 나왔더라? 3년까지 나왔나?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여기 있네. 이 국방부 장관이 이제 얘기한 건데, 대체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종교적 신앙에 따라서 36개월간 뭐 교정시설 등 뭐 교도소 같은 데서 뭐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야, 36개월이면 2배인데 그렇게 대체 복무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권리, 그죠? 그리고 어떤 국방의 의무와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권, 요것 두 개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조정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뭐 둘 다 수긍할 만한 일이니까, 종교의 자유 존중해줘야 돼. 국방의 의무도 또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잘 생각하면 어떤 이걸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싸우기만 할 게 아니고, 그렇지? 또 옆에도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알죠? 이게 뭐 격주마다 뭐 땡마트, 뭐 땡땡마트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가 이제 원래는 그냥 1년 365일 했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그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은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시에서 제재를 했어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영업 규제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야지 중소상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사례로 본 사익과 공익의 충돌.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땡땡시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공익의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죠? 자, 영업 규제에 반대하는 견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이익 추구의 자유입니다. 그걸 침해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업 규제 반대하는 견해도 있고, 아닙니다. 우리 영업 규제 찬성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독점을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야간 영업 등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공동체의 어떤 전반적인 이익이냐, 아니면은 대형 업체들의 어떤 기업의 사익이냐, 이런 게 충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영업 규제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익과 공익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겠다. 공익이나 공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사익만을 내세우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된다. 우리 아까 좀 전에 공유지의 비극, 그죠? 그렇다면 공동체가 파괴되면 결국 개인의 권리와 이익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니, 땡마트에서, 큰 대형마트에서 사는 소비자들도 결국은 소상공인들일 텐데 그 사람들도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 그럼 물건 못 사지 않느냐, 대형마트 너희도 망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한편 그렇다고 공익만을 강조해?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갖다가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그것은 또 옳지 않아 라고 양쪽을 갖다가 다 이제 생각을 한다. 자, 다음 쪽 교과서 마저 읽어볼게요. 자,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은 어느 한쪽만을 추구할 때보다 양자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다. 야, 근데 이제 개인의 권리를 중시 여기는 게 자유주의고요, 그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중시 여기는 게 공동체주의겠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저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저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를 고려를 하는 건 맞는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좀 더 주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좀 더 중요시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조화롭게 추구한다 그러죠. 조화롭게 추구하는 게 뭔데 도대체? 응? 이 양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이게 이제 사실 말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사실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지. 자, 좀 더 마저 읽어봅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함께 지향하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요까지는 자유주의, 요 뒤에는 공동체주의. 자,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독립적인 인격을 지닌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 및 이익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네요. 근데 그 독립적인 인격과 공동체주의에서 얘기하는 영구적 자아와 그 둘은 분명 다른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을 보는 근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자, 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제가 다음 강의에 영상을 하나 이제 그 링크를 시켜놨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지식 채널인데 제목이 공유지의 희극이라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는 제목인데 꽤 우리한테 이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사실 자유주의보다는 이 공동체주의, 여기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의 특성인가? 근데도 약간 균형을 잡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뭐 이왕 하는 김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 그 확진자의 개인정보 다 깠어요. 그죠? 와 저거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갖다가 저렇게까지도 이렇게 드러내도 되나? 막 싶을 정도로 이제 막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가릴 건 가려요. 가릴 수 있는 건 가릴 건 가리고, 이 공익에 필요한 것만 이제 드러내죠. 이런 거 보면 어떤 개인의 권리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갖고 개인의 권리 이게 중요하냐, 공동체 일단 살고 봐야지 이러고 이제 막 다 이제 개인의 권리를 좀 이렇게 무시한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가려줍니다. 이런 게 좀 이렇게, 이런 게 조화롭게 추구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쪽에 보면은,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쪽에 보면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재 세대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어떤 잘못이 있잖아. 그걸 갖다가 지금의 독일이나 지금의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입장이 다르다. 다음 쪽에 보면 이제 뭐 이거 써보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